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교화중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조금 시험 범위는 다른 타 학교의 지역부에 비해서 1단원 전체와 2단원 전체가 전부 다 포함되면서 조금 범위는 많았지만 범위가 넓은 만큼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게 내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한 시험 공부를 했다면은 정말로 이제 문제를 잘못 읽는 그런 실수,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뭐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던 거 그런 게 이제 특이사항이 될 거고요. 조금 이제 독특한 점이 학교에서 표현하는 이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대로 조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학교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단원별 문헌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헌 분석은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험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26문제였는데 뭐 1단원과 2단원이 고루고루 13문제씩 나온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교화중학교는 1단원의 문제보다는 2단원의 문제가 조금 더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의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13번 문제가 조금 독특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교화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냥 결과값인 앙금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교화중학교는 한 번 더 깠어요. 그래서 이제 앙금이 생성되는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결합하면서 그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변화까지 조금 물어보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 많이 실수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앙금의 종류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막힘없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22번 같은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이제 전기 파트 문제죠. 전압과 저항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오메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물론 이제 오메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으로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관계를 암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조금 더 매끄럽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번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파트의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전동기를 통해서 전동기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한 전동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기의 방향, 그것으로 인해서 힘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자체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 맞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험을 대비하실 때는 물론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꼼꼼하게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이제 조금 정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 부분들을 따로 이제 뭐 깜지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에 조금 치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에 치중하다 보면 2단원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이제 앞으로 계산 문제하고 혼용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편한 시험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